제1강 국가유산, 문화유산, 문화재 무엇이 다르고 왜 중요할까?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관점의 대전환. 여러분, 문화재라는 말 정말 익숙하죠? 국보 1호, 숭례문이나 경주 불국사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할 우리 역사와 문화의 보물들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혹시 2024년 5월부터 이 문화재라는 명칭과 시스템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국가유산이라는 새롭고 더 넓은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즐겨하던 게임 캐릭터가 새로운 능력치와 확장된 세계관을 얻어 더욱 강력해진 것처럼 국가유산 기본법의 시행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유산 헤리테이지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랍니다. 유산의 범위를 넓히고 자연과 인간의 교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끌어안겠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국가유산은 박물관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가 직접 바꾸며 누리는 살아있는 유산 시스템으로 거듭나려는 거예요. 이 국가유산이라는 명명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요. 유튜브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보면 반대의 의견도 보실 수 있습니다. 1강에서는 바로 이 국가유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분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왜 국가유산을 아끼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 소중한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국가유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점 국가유산이란 무엇일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치의 재발견. 국가유산 고자 이찬, 내셔널 헤리테이지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나 아름다운 풍경만을 뜻하는 게 아니랍니다. 한 민족과 국가,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역사, 문화, 정신, 그리고 자연환경과의 오랜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유형 모형의 자산 모두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죠. 전통적 문화재 개념을 넘어 예전에는 문화재원 화차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이 용어는 주로 재화차이, 즉 물질적인 가치가 있거나 구보급처럼 아주 중요한 유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유산은 이런 물질적인 면을 포함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이야기, 정신적 가치, 공동체의 기억, 그리고 자연과의 끈끈한 관계까지 모두 아우르는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닌 살아있는 유산. 국가유산은 더 이상 박물관 유리 상자 안에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숨쉬고 새롭게 해석되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유산 리빙 헤리테이지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며 그 생명력을 이어가는 존재인 셈이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 국가유산은 분명 과거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필요와 미래의 전망을 균형 있게 생각하며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지금 우려 만들어가는 문화적 성과들도 언젠가는 중요한 국가유산이 될 수 있다는 미래유산 퓨처 헤리테이지에 대한 고민까지 담고 있답니다. 모두의 역사를 포용하다. 국가유산은 특정 계층이나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끌어안으려고 해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작은 유산들, 소수 집단의 문화, 그 현대의 평범한 생활 모습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거죠. 1점 국가유산, 문화유산, 문화재 헷갈리는 용어 바로 알기. 국가유산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용어들이 새롭게 정리되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답니다. 국가유산 내셔널 헤리테이지 가장 큰 우산. 가장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포함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할 모든 가치 있는 유산을 아우르는 최상위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인간 창조 활동의 보고받고 국가유산의 한 갈래로 주로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들과 민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을 포함해요. 유형 문화유산 건물, 옛날 책, 그림, 조각, 공예품처럼 형태가 있는 문화적 산물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들이에요. 고고학 자료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기존의 유형 문화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민속문화유산 우려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생업, 신앙, 명절이나 행사 같은 풍속이나 관습,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옷, 도구, 집 등을 말해요. 우리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죠. 기존의 민속문화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연유산 내추럴 헤리테이지, 자연이 뒤진 예술. 이것도 국가유산의 한 종류인데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 중에서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들을 말해요.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 중에서 가치가 큰 것들을 의미해요. 명승경치가 정말 좋아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바라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오는 뛰어난 곳들을 말합니다. 지류산 최근 더욱 중요성이 강조된 분야로 지구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암석, 광물,
화서, 지층 같은 지질학적 표본이나 지형 경관을 말해요. 국가지질공원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무형유산은 tangible heritage 삶으로 이어지는 지혜와 표현, 공동체나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역사, 그리고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온 각종 지식, 표현, 기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도구나 사물, 문화공간 등을 모두 포함해요. 기존의 무형문화재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정의와 비슷하게 사회적 관습, 글예, 축제, 전통 지식,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등을 포괄한답니다. 문화재 원화재라는 이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화재라는 용어는 오랫동안 문화재보호법에서 사용되어 온 법적 용어였어요. 국가유산 체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유산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쓰였죠.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국가유산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렇다고 문화재라는 말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개별 유산을 지칭하거나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답니다. 3점 국가유산, 어떻게 분류될까? 다채로운 가치의 체계적 이해. 국가유산 기본법은 국가유산을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가지로 나누고 각 범주 안에 더 세부적인 유형을 두어 유산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인류 역사와 문화의 증인.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눈에 보이는 자산들과 둘이 삶의 방식이 담긴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건축 유산 architectural heritage. 내용 궁궐, 성곽, 관아, 사찰, 서원, 향교, 옛날 집, 누각이나 정자. 다음, 다리 등 역사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건축물들을 말해요. 아주 오래된 고대 건축부터 비교적 최근인 근현대 건축물까지 다양한 시대와 양식을 아우릅니다. 한국 경복궁, 창덕궁과 후원, 수원화성,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안동 병산서원, 경주 첨성대, 서울 숭례문, 강화, 성공회 성당, 옛 서울역사 등이 있어요. 세계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 콜로세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인도의 타지마할, 페루 마추픽추,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이 해당되죠. 요즘 트렌드는 전통 건축물뿐만 아니라 20세기 이후에 지어진 현대 건축물 중에서도 역사적, 사회적, 건축적 가치를 지닌 것들을 현대 건축유산으로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요. 또 그 기후변화에 약한 목조 건축물 등을 어떻게 잘 보존할지 기술을 개발하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예방적 유지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답니다. 고고유산 archaeological heritage. 내용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활동의 결과로 남겨진 모든 물질적인 증거물들을 말해요.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터, 무덤, 조개무지, 성터, 가마터, 물건을 만들던 생산 유적, 그리고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수중유물까지 땅 위나 땅속, 물속에 있는 모든 고고학적 흔적들이 포함되어 한국 구석기 시대 유적인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유적부터 청동기 시대 마을인 부여, 송궁리 유적, 신라의 황룡사터, 고령 지산동 고분군, 태안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옛날 배와 유물들, 그리고 서울의 풍납토성, 몽촌토성 등이 대표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유적 중 하나인 터키의 차타르이크, 중국의 은어 유적, 영국의 스톤헨지,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 이탈리아 폼페이, 이집트 왕가의 계곡 등이 유명하죠. 요즘 트렌드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유적이 파괴된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조사하고 나중에 개발한 나선 조사 후 개발은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요. 그곳 땅을 파지 않고도 유적을 찾는 딥파괴 조사. 기술지표 투과 레이더 GPR 항공 라이더 레디에어 같은 첨단 장비 활용 사용이 늘고 있답니다.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는 DNA 분석이나 동위원소 분석 같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과거 사회에 대한 훨씬 풍부한 정보를 얻어내고 있고요. 동산 문화유산 Movable Cultural Heritage. 내용 옛날 책 전적, 서적, 오래된 문서고문서, 그림, 조각, 도자기, 금속 공예품, 목칠 공예품. 옛날 옷복식처럼 이동이 가능한 유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해요.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한국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 왕도실록,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 체어절, 아름다운 고려보라, 청자 상가문학문 내병, 반가사유상, 신라금관, 안중근 의사의 글씨 등이 있어요. 세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상, 하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처럼 누구나 알만한 세계적인 보물들이죠. 요즘 트렌드는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이용해서 고화질 이미지나 3D 모델을 만들어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유물의 재질별로 과학적인 보존 처리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국제적 관심사예요. 민속문화유산 Folk Cultural Heritage. 내용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생업활동, 신앙, 명절이나 특별한 날의 행사, 놀이, 전통기술 등과 관련된 풍속이나 관습,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옷, 도구, 집, 마을처럼 우리 생활의 변화와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산들을 말해요. 한국 안동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제주 도라르방, 옹기 만드는 기술과 옹기,
그 자체, 한복, 김치와 장 담그는 문화, 전통 혼례나 상장례 풍습, 윷놀이, 그리고 울릉도 투막집이나 제주도 초가처럼 지역색이 뚜렷한 전통 가옥 등이 있어요. 세계 일본의 지붕이 뾰족한 시라카와고, 합장촌 마을, 스페인 플라멩코 춤과 관련된 옷이나 도구, 각 나라의 전통 시장이나 축제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요즘 트렌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우리 민속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료의 날 생활용품, 사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구술 기록 등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사박물관을 만들거나 마을 아카이빙 기록 보관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이 자연유산 내추럴 헤리티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지구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값진 선물들이에요. 천연기념물 내추럴 모뉴먼츠. 내용 학술적으로나 관상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아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동물 서식지, 번식지, 철새,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아주 특별한 자연현상을 말해요. 한국 독도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기 힘든 장수 안에서나 수달, 이호종개 같은 희귀 동물, 경북 문경의 스트로마톨라이트 미생물 화석, 충북 단양 고수동굴, 예천 석송령 오르른 소나무 등이 대표적이에요. 세계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군도,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호주의 거대한 산호초 지대인 대보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등이 천연기념물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때문에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되살리는 사업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주변의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 과학 citizen science 활동도 점점 늘고 있어요. 명승 Places of Scenic Beauty. 내용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을 말해요. 단순히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역사 이야기나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문화경관도 포함될 수 있답니다. 한국 설악산, 지리산처럼 웅장한 산, 담양 소세원 야보길도 윤선도 월림처럼 아름다운 전통 정원, 명주 청학동 소금강, 영월 청령포, 그리고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순천만 등이 있어요. 세계 중국의 황산, 스위스 융프라우 알레치, 캐나다 로키 산맥 공원군,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절경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요즘 트렌드는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지속가능한 관광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거나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탐방로를 만들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또 밤하늘을 가린 뒷공해나 시끄러운 소음 공해로부터 명승지의 고유한 분위기를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지리산 Geological Heritage. 내용 지구의 역사와 땅속 움직임 지각 변동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교육적 가치를 지닌 암석, 광물, 화석, 지층, 화산 지형 등을 말해요. 한국 제주도 수월봉 화산 쇠설층, 한탄강 유역의 주상절리, 부산 태종대, 강원도 태백이나 영월 지역의 고생대 지층,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포항 호미곶, 해안단고 등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 등이 대표적인 지질유산이에요. 세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북아일랜드의 자이언츠 코즈웨이,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빙하, 국립공원처럼 지구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들이죠. 요즘 트렌드는 국가지질공원 제도를 통해 지질유산을 잘 보존하고 교육이나 관광 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요. 지질 탐방 지오 투어리즘, 지오처리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질 해설사를 키워서 대중들이 지질학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답니다. 물론 희귀한 광물이나 화석을 몰래 캐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중요해요. 무형유산은 Tangible Heritage 공동체의 삶과 정신이 깃든 지혜와 표현. 공동체의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지혜와 표현 방식들이에요. 구전 전통립 표현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 내용말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진화, 전설, 민담, 속담, 수수께끼, 서사시, 판소리 같은 노래창, 창 등을 말해요. 한국 판소리, 제주민요, 서도소리, 그리고 각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설화, 민담들이 대표적이죠.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여러 나라의 서사시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서사시나 이야기꾼 전통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요즘 트렌드는 안타깝게도 구전 전통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전 전통을 긴급하게 기록하고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보존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현대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연 예술 performing arts, 내용 음악, 춤, 연극, 인형극, 놀이처럼 실제 공연을 통해 표현되는 예술을 말해요. 한국 종묘제례악,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탈춤, 농악, 택견, 줄타기, 처용무,
그리고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 등이 여기에 속해요. 세계 일본의 가부키, 중국의 쿤취, 스페인의 플라멩코, 브라질의 삼바, 인도의 카타칼리, 춤처럼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공연 예술들이 있죠. 요즘 트렌드는 전통 공연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장르와 합쳐보는 퓨전 크로스오버 시도도 활발하고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연을 중계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새로운 전승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내용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주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과 관련된 통과 이래, 신앙과 관련된 의식, 전통놀이, 명절 풍습 등을 말해요. 한국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강릉간오제, 제주 칠머리 당영 등굿, 김장 문화, 지름, 추석과 설날 풍습, 기지시줄 다리기 등이 대표적이죠. 세계 브라질 리우 카니발, 인도의 홀리 축제, 태국의 송크란 축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독특한 결혼식이나 장례 의례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요즘 트렌드는 너무 상업적으로 변해서 본래의 의미가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축제나 의례가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지나친 상업화는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내용 전통적인 생태 지식, 옛날 농사법, 고기 잡는 기술, 사냥 기술, 민간요법, 전통 천문학, 점술, 풍수지리처럼 자연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쌓아온 지혜와 기술 체계를 말해요. 한국 제주해녀들의 전통 물질 기술, 우리 고유의 난방 방식인 온돌문화, 한의학, 된장이나 간장 같은 발효 음식을 만드는 기술, 마을 숲을 가꾸던 전통 숲 관리 지식 등이 있어요. 세계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역의 전통 농업 시스템, 태평양 섬 주민들의 전통 항해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알고 있는 약초 지식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요즘 트렌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 생태 지식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적응하거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등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통 지혜를 활용하려는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전통 공예 기술 traditional craftsmanship. 내용 손으로 물건을 만든 전통적인 기술과 그 과정, 그리고 관련된 도구나 지식을 말해요. 금소, 도자기, 나무와 오칠, 섬유, 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공예 기술을 모두 포함하죠. 한국 한산 모시자기, 나전칠이 만든 기술, 매듭장, 소목장목 가구 제작, 궁시장활과 화살 제작, 옹기 만드는 기술, 전통 염색 기술 등이 있어요. 세계 일본의 칼도건 만드는 기술, 이란의 페르시아 카펫 짜는 기술, 체코의 유리 공예 기술처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공예의 기술들이 있죠. 요즘 트렌드는 값싼 공산품에 밀려서 전통 공예 기술을 이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되살리기 위한 디자인 개발, 새로운 판매 경로 개척, 젊은 장인 육성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전통 기술과 현대 디자인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길사점, 국가유산, 어떻게 지정하고 보호할까? 지정 리스트 등록, 무엇이 다를까?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크게 지정 국가유산과 등록 국가유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지정 국가유산 designated national heritage, 국가가 공인한 특별한 가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커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법적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유산을 말해요. 국가지정유산 문화유산청장이 2024년에 문화재청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 불가 잘하는 국보, 보물, 국가무형유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유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이런 유산들은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고 아주 엄격하게 관리돼요. 시도지정유산 각 시도지사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유산 중에서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지정해요. 시도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유산 등은 아니죠. 국가유산 자료, 옛날 문화재 자료 국가지정이나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우리 향토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유산을 말해요. 등록 국가유산 Registered National Heritage 함께 지키고 활용하는 근대의 기업. 기건 지정 국가유산이 아닌 것들 중에서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 되었거나 50년이 안 되었더라도 긴급하게 보호 조치가 필요한 근현대 시기의 유산들을 대상으로 해요. 등록 국가유산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보호하도록 유도하면서 지정 국가유산으로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리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마디로 활용을 통해 보존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죠. 얼마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등록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오래된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개인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레스토랑이나 숙박시설 같은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내부를 고쳤을 때는 문화유산청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건물의 외관을 일정 부분 이상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산이 현대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식이랍니다. 비지정 국가유산, 향토유산, 우력해 숨겨진 보물. 법적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나 지역 공동체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유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을에 아주 오래된 나무, 옛날 길, 동네 공동 우물, 또는 근현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생활 모습이 담긴 기록이나 물건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잠재적인 유산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노력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1호점 왜 국가유산을 지켜야 할까?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성찰의 시간. 국가유산을 지키는 건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나 흔적을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 미래 세대에게 값진 자산을 물려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의 증인, 진실을 밝히는 나침반. 국가유산은 과거의 사건과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증인이에요. 안타깝게도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광개 토대 왕릉비를 왜곡하려 했던 일이나 식민지 시대를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그리고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같은 것들이 그런 예예요. 이러한 역사 왜곡에 맞서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고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세우는데 국가유산은 그 무엇보다 결정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해준답니다. 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할까? 부정적 유산의 의미. 국가유산 중에는 전쟁, 식민 지배, 인권 탄압처럼 어둡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증언하는 부정적 유산 negative heritage 또는 어려운 유산 difficult heritage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서대문용무소 역사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일본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같은 곳들이죠. 이런 유산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신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답니다. 나와 우리를 만들어가는 정체성의 뿌리. 국가유산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 더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유산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연결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느끼며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죠. 특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는 요즘, 이런 가치는 더욱 중요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각 지역의 독특한 향토 음식이나 사투리, 전통 축제 같은 것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형유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어가는 과정에서 공동체 유대감은 더욱 강해지죠? 창의력 발전소, 예술과 영감의 끝없는 셈. 과거의 예술, 건축, 기술, 이야기, 철학 등 국가유산에 담긴 인류의 지혜와 창조성은 현대의 다양한 창작 활동에 끝없는 영감을 불어넣어줘요.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예를 들어 한복을 응용한 현대 패션이나 전통 문양을 활용한 산업 디자인, 음악 국악과 현대음악의 만남, 공연, 문화, 영화, 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답니다. 실제로 한국의 웹툰이나 드라마가 조선시대 궁궐 건축이나 옷, 옛날 이야기 등을 소재로 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걸 보면 국가유산이 현대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교과서. 국가유산은 과거의 삶과 지혜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이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생생한 연구 자료예요. 학교 교육과 연계된 현장 학습이나 답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배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며 문화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경주 역사유적지구를 방문해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껴보거나 옛 궁궐에서 진행되는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교과서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죠. 지역을 살리고 문화를 꽃피우는 경제사회적 가치. 잘 보존되고 창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보존과 보건기술, 전시기획,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기념품 산업 등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기회를 넓혀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 가옥이라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맛있는 먹거리를 결합해서 성공적인 관광지로 거듭났고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냈죠. 다름 속에서 찾는 인류 보편의 가치. 각기 다른 역사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국가유산들은 인류 문화의 풍요로운 다양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예요.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특정 국가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임을 의미해요. 이는 문화 간의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국제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유산 보존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요. 국가유산 안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전통적인 생태지혜, 예를 들어 옛날 물관리 시스템이나 자연 친화적인 건축 방식과 담겨 있고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사회적 자본을 쌓으며 모두를 포용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재난 위험을 줄이는 등 미래 사회의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16점 Q&A 국가유산에 대한 궁금증 여기서 다 풀어드립니다. 국가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릴게요. Q1점 국보 1호 숭례문처럼 국가유산에 붙는 번호는 가치의 순서를 의미하나요? 그리고 최근 이 번호 체계에 변화가 있나요? A.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정번호는 가치의 순서나 중요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숭례문이 국보 제1호로 지정된 것은 오랜 역사와 건축적 가치, 그리고 수도 서울의 정문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지만 이건 단순히 지정된 순서나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번호일 뿐이옵니다. 모든 국보와 보물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서열을 매길 수 없어요. 최근 변화는 맞아요. 이런 오해를 없애고 국가유산 본연의 가치에 더 집중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국가지정유산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보 제1호 숭례문 대신 국보 숭례문 또는 단순히 숭례문 국보처럼 표기해서 번호가 두는 서열 느낌을 없애고 각 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려는 노력이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국가유산을 서열이 아닌 개별적인 가치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Q.점 타임머신 없이 유적유물의 연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말 신기해요. A. 맞아요. 정말 신기하죠? 유적이나 유물의 나이를 밝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해요.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해서 정확도를 높인답니다. 글자로 찾는 단서, 문헌 기록 및 명문 분석, 유물 자체나 관련 기록돌에 새긴 글씨, 나무 조각에 쓴 글씨, 옛날 문서 등의 제작 연도, 왕의 이름, 특정 사건 등이 적혀 있다면 비교적 쉽게 절대 연대를 알 수 있어요. 예, 광개토대 왕릉비, 무령 왕릉 지석. 요즘엔 디지털 이미지 분석 기술로 읽기 어려운 글자도 복원하곤 해요. 타일로 추리하기 양식 및 형식 분석, 상대 연대 결정법 기록이 없다면 유물이나 건축물의 형태, 무늬, 재료, 만든 기술 같은 특징들을 비교, 분석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스타일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인 순서를 정해요. 고학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방대한 양의 유물 정보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 객관성을 높이려는 연구도 활발하답니다. 과학의 힘, 자연과학적 연대 측정법, 절대연대 측정법 더 객관적인 나이를 알기 위해 다양한 과학 기술을 활용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시데이링뼈, 나무, 천, 종이처럼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에 남아있는 방사성 탄소 씨의 양을 측정해서 연대를 추정해요. 가속 질량 분석기 ANS라는 첨단 장비 덕분에 아주 적은 양의 시료로도 수만 년 전까지 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죠. 요즘엔 해양 방사성 탄소 효과나 지역별 대기 중 탄소 농도 변화까지 고려해서 정확도를 더 높이고 있답니다. 열발광광 자극발광 연대 측정법 TLOSL 토기, 기와, 벽돌, 불에 탄 흙, 쌓인 흙등에 들어있는 석영이나 장석 결정이 마지막으로 열이나 빛에 노출된 후 얼마나 많은 방사선 에너지를 축적했는지 측정해서 연대를 알아내요. OSL은 특히 고고학적 퇴적층이나 지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데 많이 쓰여요. 타일입자 OSL 측정법 같은 기술 발전으로 더욱 정밀해지고 있답니다. 나이테 연대 측정법, 나무의 나이테 패턴, 넓고 좁은 나이테의 반복을 분석해서 나무 유물의 절대 연대를 밝혀낸 방법이에요. 특정 지역의 표준 나이테 연대 목록을 만드는 데 중요한데 이걸 통해 옛날 건축물에 쓰인 나무가 언제 베어졌는지, 과거 기후는 어땠는지 등을 연구할 수 있어요. 고지자기 연대 측정법, 옛날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점토를 구울 때 그 안에 있는 자성 광물에 기록된다는 원리를 이용해요. 카마터 같은 물을 사용한 유적의 연대 측정에 활용된답니다. 그 외 다양한 방법들, 고석 수화 연대 측정법, 아미노산 라세미와 연대 측정법, 변화 조개 껍데기,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 화산암, 우라늄 계열 연대 측정법, 탄산염 침전물 등 시료의 특성과 연대 범위에 따라 정말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이 동원돼요. 최근에는 여러 연대 측정 결과를 베이즈 통계라는 방법으로 종합 분석해서 연대 추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있답니다. 점 우리 집 옆에 있는 건물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소유자나 주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A. 네, 맞아요.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지만 동시에 소유자나 주변 지역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규제에 함께 따를 수 있어요. 긍정적 영향, 혜택과 지원. 세금 감면, 개인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 국가지정유산보호구역 포함으로 지정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보건관리 수리비 지원, 유산을 수리하거나 정비하고 기록을 만들거나 화재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자연재해로 훼손된 유산에 대한 긴급 지원도 이루어지고요. 전문기술 지원 및 자문문화유산청이나 국립국가유산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가치 상승 및 지역 자긍심 고취, 국가지정유산이라는 공인된 가치를 통해 해당 유산과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도 커질 수 있죠.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기여 유산을 활용한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의무 및 규제 제한 사항, 현상 변경 허가 및 제한 지정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의 현재 상태를 변경, 보존에 영향 줄 수 있는 모든 행위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수리, 철거, 건물 신축 증축, 땅 모양 변경, 나무 심거나 제거, 광고물 설치 등을 하려면 사전에 문화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기건 유산의 원래 모습을 지키고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이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도 있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의 국가지정유산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개발 행위를 할 때 높이, 규모, 디자인 등의 제한을 하거나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해요. 유산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근처 주민들의 개발권을 제약해서 민원이 생기기도 하죠. 관리 의무 및 책임 소유자나 관리단체는 유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훼손되면 복구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도 필요하고요. 공개 의무 조건부 국가지정유산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서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하지만 유산의 보존 상태나 소유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할 수도 있답니다. 균형 찾기 노력 국가유산 지정으로 인한 규제가 때로는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느껴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잘 지내고 유산 활용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문화유산 영향진단 HIA 제도를 도입하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취하점 박제된 유물을 내놓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활용 방안은 무엇일까요? A.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전에는 국가유산을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보존 우선의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보존과 활용의 조화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답니다. 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까요? 살아 숨쉬는 유산으로 생명력 불어넣기 활용을 통한 보존, 특히 목조 건축물이나 전통마을 같은 국가유산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방치되면 오히려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적절한 활용은 유산의 생기를 불어넣고 공동체의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며 꾸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보존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사용함으로써 보존한다 preservation, through use는 원칙과도 통하는 이야기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교육적 가치 실현 국가유산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리고 배울 권리가 있는 공공의 자산이에요. 다양한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역사 인식을 높이며 문화적 자긍심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죠. 이는 유산에 대한 애정을 키워 자발적인 보호 참여로 이어지는 좋은 순환을 만들어요.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지속 가능한 보존 동력 확보 국가유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국민과 정부, 지역사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그러면 관련 예산 확보, 학술 연구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져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사회적 힘을 키우는데 기여하게 되죠. 활용되지 않는 유산은 관시에서 멀어져 방치되거나 세금만 먹는 골칫덩어리로 여겨질 위험이 있답니다. 지역 활력 창출 및 정체성 강화 특색 있는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활용은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지역 주민들이 유산 활용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및 현대적 의미 부여, 국가유산 활용은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의 필요와 감각에 맞게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든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오래된 한옥을 활용한 북스테이나 문화체험 공간 운영, 폐공장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역지를 배경으로 한 첨단 미디어 아트쇼, 유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게임 웹툰 제작 등은 국가유산이 현대인의 삶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바람직한 활용 방안은 무엇일까요? 진정성과 완전성 존중 기반 활용 국가유산이 지닌 본래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와 의미 진정성, 그리고 유산의 구성 요소들이 온전히 유지되는 상태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해요. 지나친 상업화나 유산의 본질을 왜곡하는 변형은 피해야겠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유산 소유자, 지역 주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역사학, 고고학, 건축, 보존과학, 관광, 콘텐츠 등 지방자치단체, 시인단체, 기업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활용 계획 수립부터 실행,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참여를 보장해야 해요. 지속가능한 관광 및 활용 모델 개발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한 방문객 관리 시스템 탐방 예약제,
총량제 등 지역사회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 마련, 친환경적인 프로그램 운영, 유산 교육 기능 강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 유산이 훼손되거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침해받는 과잉 관광 어버추어리즘을 막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의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접목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인공지능 AI 챗봇, 디지털 트윈, 인터랙티브 미디어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실감 나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직접 가보기 어려운 유산에 대한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기술이 유산의 본질을 가리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윤리적인 기준을 잘 지켜야겠죠. 풍부한 스토리텔링과 고품질 콘텐츠 다양화, 국가유산에 담긴 역사, 인물, 사건, 전설 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해서 교육 프로그램, 공연, 전시, 문화상품, 출판, 영상 등으로 개발해야 해요.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더 깊이 몰입하고 만족하며 유산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체계적인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활용 프로그램이 국가유산과 주변 환경,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리 평가 헤리테이지 임팩트 애세스먼트하고 시행 후에는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되돌아보기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포용적 활용과 접근성 향상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국가유산을 즐기는 데 장벽이 없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나 특수 감각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모두를 포용하는 활용이 이루어져야 해요. 국가유산의 활용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유산의 가치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과정이어야 해요. 따라서 보존과 활용은 서로 반대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로 생각하고 두 가치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혜로운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점 미래를 향한 국가유산 새로운 도전과 빛나는 전망. 국가유산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와 범위도 넓어지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게 된답니다.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유산 분야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기후변화와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 보호 대작전. 요즘 지구온난화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안가 유적이나 자연이전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하고 너무 덥거나 추운 득한 기온 때문에 건축물 재료가 손상되거나 동식물 서식지가 변하고 있어요. 또 가뭄과 홍수, 대형 산불 같은 자연재해도 점점 잦아지고 강력해지면서 전 세계 국가유산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가유산별로 어떤 위험에 취약한지 정밀하게 진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이 중요해요. IoT 센서, 드론, AI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항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강화해야 하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재난에 잘 견딜 수 있는 방제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보존 관리 계획 수립,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연구와 정보 공유도 꼭 필요하답니다. 심지어 유산을 보존하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녹색 보존 그린 컨서베이션이라는 개념도 등장했어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유산은 어떻게 변신할까? FEED, AI, XR, 4차 산업혁명 기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OG, XR 등은 국가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복원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체험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3D 스캐닝과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유물을 정밀하게 복제하거나 복원할 수 있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현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관리할 수도 있어요. AI는 수많은 유물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XR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기술을 활용하면 마치 실제처럼 몰입감 넘치는 체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국가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도전 과제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유산 자체를 어떻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보존할 것인지 기술이 계속 변할까요? 디지털 정보를 쉽게 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 정보 접근 불평등 문제,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 문제, AI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과연 진짜인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보안 위협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답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담는 포용적 국가유산 만들기. 과거에는 주로 국가나 지배층 중심의 커다란 이야기, 기념비적인 유산에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 소수민족,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포용적 국가유산 인클루시브 헤리테이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유산들, 예를 들어 여성들의 생활사와 관련된 유산, 산업화 시기 노동자들의 유산,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 가치를 다시 조명해야 해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유산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다성적 도성더 접근이 필요하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되고 문화 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있을 거예요.
주인과 함께 공동체 중심의 국가유산 거버넌스 강화. 국가유산을 지정하고 해석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관련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유산 관리의 핵심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상향식, 버텀업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유산 해설사 양성, 모니터링 참여, 소규모 활용 사업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해요. 마을 아카이빙 기록 보관이나 시민 과학 활동을 장려하고 공동체가 주도하는 살아있는 유산 전승 활동을 돕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유네스코 같은 국제사회에서도 공동체 기반 유산 관리 커뮤니티 베이스드 헤리테이지 매니지먼트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국경을 넘어 세계와 함께 지키는 인류의 자산. 국가유산은 한 나라의 자산인 동시에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면서 나라들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까요? 불법으로 로굴되거나 약탈된 문화유산을 돌려받고 함께 연구하는 일, 전쟁이나 재난 지역의 국가유산을 긴급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 세계유산 등재와 관리에 협력하는 일, 보존 기술이나 정보를 교류하는 일, 전문 인력을 함께 키우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답니다. 또한 국가유산을 둘러싼 역사에서 갈등이나 소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자외교나 문화외교 cultural diplomacy의 역할도 아주 중요해요.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유산 교육, 어떻게 나를까?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들이 유산 보호와 활용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전체에서 국가유산 교육을 강화해야 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보급하며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지역 유산과 학교 교육 과정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요. 미래 세대가 국가유산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답니다. 18점 국가유산, 미래를 밝히는 우리 모두의 등불.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 그리고 우리가 왜 국가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국가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자 현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유산이 지닌 여러 층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를 보존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고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숙제일 거예요.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은 곧 우리 자신과 공동체, 나아가 인류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국 건축의 역사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과연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혹시 세계유산의 개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세계유산이란 무엇인가? 2023년 12월 세계유산 한국이 서원 소수서원에서를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